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 활용해서 오목과 볼록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 볼록이라 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표현으로는 그냥 볼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오목하냐 볼록하냐 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요.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라고 씁니다. 그래서 주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볼록성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좀 불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개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기면 다 알죠. 그러면 얘의 부분적인 그림 이렇게 생겼다던가 이렇게 생겼다던가 또는 감소 함수 중에서 이렇게 생긴 그림들이 있고 뭐 다 그려보면 돼요. 예를 들어 증가 함수다 그러면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라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고, 감소하는 방식도 이렇게 감소하는 거라 이렇게 감소하는 게 있죠. 각각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결해 보면 이렇게 볼록성을 따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큰 어려움을 갖지는 않아요. 근데 이 볼록성을 갑자기 우리가 따질 수 있게 된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그건 바로 이계도 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츰 배우고 또 중요한 것들은 암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록성을 따질 때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얘도 정의가 있고요. 정의를 알고 또 우리는 판단, 뭘로 판단할 것이냐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는 사실 잘 쓰이진 않는데요. 정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우리가 두 점 PQ 사이에 있는 곡선 부분이 선분 PQ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면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PQ 사이의 곡선이 PQ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곡선에서 아무 두 점이나 잡으면 그때 PQ가 생기죠. 이때 이 PQ보다 아래에 아래쪽에 있으면 곡선이 이걸 우리는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하고요. 뭐 위로 있으면 가령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 두 점이나 잡았을 때 그 두 점의 선분보다 다 위에 있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위로 볼록하다 라고 정의합니다. 정의는 그렇다는 거. 오목은 잘 안 쓰죠. 위로 오목하다, 아래로 오목하다 잘 안 와닿기 때문에 그냥 볼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의하는 볼록성의 의미고요. 판정은 뭘로 하냐? 우리가 판단은 이게 이제 중요하죠. 판단은 이계도 함수로 합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이계도 함수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거 잘 적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령 좀 붙여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가 이렇게 이계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계도 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죠. 이계도 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쫙 연달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도함수의 도함수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도함수의 증감을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도함수는 여기서 감소하고 증가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뿔말을 가지고 도함수의 증감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증감을 알았어요. 그러면 도함수의 증감이 원함수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기울기 감소입니다. 이때 그러면 이걸 F'의 증감이 함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를 보면 얘는 감소하고 있죠. 감소
여기는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감소하고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함수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고 기울기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울기가 증가하는 건 양수인 경우 차차차차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감소하는 그래프에서도 기울기가 증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소한다 했을 때 기울기가 증가하려면 자 먼저 음수를 이렇게 적어 놓고 음수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감소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소할 때도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기울기가 갈수록 감소한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는 네, 선생님이 지금 거꾸로 설명을 했네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울기가 증가 감소한다라는 거의 의미를 좀 달리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기울기의 크기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여기 끝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초록색하고 보라색 중에 누가 더 크죠? 네, 끝만 보면 지금 보라색이 더 크죠. 그 음수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음수에서도 방금 거꾸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때도 끝만 보면 누가 더 크죠? 보라색이 더 크죠. 그래서 기울기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끝이 올라가야 돼요. 기울기의 끝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기울기가 증가하는 겁니다. 음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는 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아까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감소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반대가 돼야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높게 올라갔던 애라면 기울기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끝이 갈수록 내려와야죠. 이게 감소하는 기울기가 감소하는 그래프죠.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고 얘가 음수였을 때도 기울기가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 끝이 갈수록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끝이 내려와야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좀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다면 그 다음으로 갈수록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갈수록 기울기가 내려오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기울기가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을 수 있죠. 이런 증가하는 그래프도 이렇게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리셔야 하고 이건 둘 다 표현한 거죠. 둘 다 표현한 거고 감소하는 그래프도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까지 판단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F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F가 감소할 수도 있고 F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감소하지만 그래프 자체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다시 기울기가 감소하더라도 그래프 자체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증가하더라도 기울기가 감소하면서 증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근데 증가하는데 보시면 기울기는 어때요? 기울기의 끝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기울기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울기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기울기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선의 기울기의 끝이 이제 갈수록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할 것입니다. 감소하는 그래프 입장에서도 끝이 갈수록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감소하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렇게 해야만 끝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죠. 끝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도함수가 증가하는 경우 원함수의 증가 감소는 알 수 없지만 원함수의 볼록성은 알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아까 뭐 증가한다 했으니까 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얘도
감소해야겠죠. 근데 얘는 증가했잖아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증가했다는 거, 여기가 플러스였을 테니까 여기도 플러스 계속 증가해야겠죠. 부호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때 이 도함수가 증가했다는 건 해석 자체를 이 원함수 f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들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기울기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즉 아래로 볼록하게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차츰 해석을 해보면 기울기가 감소했을 때 다시 그리겠습니다. F는 어떻게 돼요? 볼록성이 결정되죠. 볼록성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하고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도함수의 증감을 선택하고요. 그 도함수의 증감, 기울기의 증감이 이제 원함수 입장에서 이제 기울기겠죠. 이 증감이 볼록성을 결정하는데 바로 이 f 프라임 값이 지금 감소하면, 즉 이계도함수가 음수이면 원함수는 위로 볼록하고 이계도함수의 양수이면 원함수는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정도는 내가 이해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걸 암기할 수 있는 툴을 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 위에다가 좀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F2'이 만약에 그러면 F'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F는 위로 볼록하죠. 반대로도 판단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양수이면 여기는 증가할 것이고 여기는 아래로 볼록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뭔가요? 이 점에 의해서 볼록성이 체인지 되죠. 이 점 전에는 볼록성이 위로 가다가 아래로 가는 걸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녀석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하고, 이 변곡점은 도함수의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이니까 도함수 입장에서는 극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볼록성이 바뀌는 이 점을 우리는 다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죠. 그러니까 F 입장에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F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변곡점이었다. 변곡점이라 하면 볼록성이 변화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볼록성이 바뀌었다고? 그 말은 도함수의 증감이 변했다는 거죠. 그 말은 여기가 극점이라는 뜻입니다. 극점. 그 말은 F2'이 뭐였다는 거예요? 부호 부호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곡점에 대해서까지도 잘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하기가, 이걸 생각을 매번 하는 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게 암기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그냥 이계도 함수하고 원함수의 관계만 암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가 양수면 여기가 아래로 볼록이다 해서 양아치 이렇게 외우게 시켰는데, 요즘 문제는 도함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감, 위 이렇게 일단 외워주시고, 옆에는 당연히 양, 증, 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 위로 이계도 함수가 음수다 하면 음감이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양수다 하면 양, 증, 아 바로 튀어나와야 하죠.
그래서 뭐 억지로 만든 건데 음악 감상 위원회가 있다고 합시다. 회장이 누구예요? 양정아. 옛날에 배우 중에 탤런트 중에 양정아 씨가 있어서 외우기가 편했는데 요즘 잘 모르죠. 양증아. 어떻게든 외우십시오. 그래서 음감이 양증아. 바로 풀어야지 이걸 천천히 생각하고 있을 겨를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적으셨죠?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원함수의 볼록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원함수 입장에서는 극점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극점은 볼록성이 유지돼야죠. 볼록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변곡점은 원함수 입장에서 극점의 후보에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뭘로 한다? 네, 음감이 양정아 으로 한다. 그래서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고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함수가 지금 뭐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위로 볼록이야. 증가하고 있다.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 우린 좀 추가로 더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자, 얘가 오목인지 볼록인지 위보 라보를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하면 우리 이계 도함수가 필요하죠. 도함수로 판단을 하겠다. 또는 이계 도함수로 판단하겠다.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는 걸 배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지금 x제곱으로 이렇게 묶여버리는 친구고 얘는 평행이동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바운스 하나에 크로스 하나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 잘 아시고 얘가 0,0이고 여기가 3이죠. 그런데 얘는 0,5, 얘는 3,5. 우리가 뭐 변곡점까지 뭐 다 우리가 구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얘는 유닛이 1유닛이고 그럼 변곡점이 1이고 뭐 이런 거 여기가 2이고 다 했죠. 그래서 유닛을 하니까 우리가 유닛 갖고 뭐 최대값까지 다 판단이 가능하니까 2,1이면 뭐 여기는 중간에 변곡점은 딱 가운데 껴가지고 네 1, 얼마죠? 1,3인가요? 네 이렇게 된다. 우리 그냥 보자마자 주르륵 나오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볼록성을 판단해라 하면은 그냥 3차 함수 정도는 그냥 바로 그려버리고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 여기가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판단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도함수를 가지고 보는 거죠. 미분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세미 도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죠. 그러면 세미 도함수 자체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여기가 1이고요. 그래서 1까지는 감소하죠. 그러면은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거 감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는 증가하죠. 1보다 큰 곳에서는 얘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증가의 양증아,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으로 보면 2'까지 해주면 네, x-1이죠. 자, 그럼 x가 1일 때만 0이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1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계 도함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때 얘를 보아하니 감 위죠. 위로 볼록하다. 양아치 뭐 양정아 해서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심화된 내용을 볼까요? 이 내용은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말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연속이고 블라블라 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이 생긴 인수 정리로 표현된 거죠. 그러면 x는 a, x 빼기 a, x는 a에서 0이 돼서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 녀석인데, 이 녀석의 차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특징을 알 수 있다. 만약 여기가 2면 바운스죠. 1이면 크로스고요. 여기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이때는 슬라이드가 되겠죠. 네, 이런 점을 착안해서요. 여기 이제 n이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홀짝인데 다 2보다 큰 사항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겼을 때 바운스면
일단 극점이 될 수밖에 없죠. 바운스면 x축을 기준으로 바운스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극소를 간다는 의미니까요. 자, 근데 만약에 슬라이드였다 그러면 변곡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한번 말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된 다음에 여기서 한번 바뀌죠. 슉슉 이렇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를 앞에서도 뭐 계속 설명해 왔는데요. 만약에 얘가 x-a의 3거듭 제곱이었다.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분을 하면 여기는 얘가 살아남죠. 하겠습니다. 뭐 처음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fx로 묶이죠. fx가 아니라 x-a의 제곱으로 묶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3fx 플러스 뭐 x-a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ax라고 하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얘도 또 뭐 이 x-a의 ax 플러스 x-a의 제곱 a 프라임 x 뭐 이렇게 되겠지만 얘도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얘를 묶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얘를 그냥 bx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적지 마세요. 그냥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걸 꼭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상관없습니다만 얘를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씩 내려간다라는 거죠. 미분 한 번 더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자, 여기서 얘는 바운스라는 거고 여기서 크로스라는 거죠. 자, 이계도 함수가 크로스라는 건 이계도 함수가 크로스가 되면서 x는 a에선 0이 되지만 얘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x는 a가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슬라이드면 여긴 바운스일 것이고 여기가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차수가 더 높아요. 만약 그러면 여기가 슬라이드 예를 들어 x5승 그럼 슬라이드죠. 그럼 x4승 여기도 슬라이드일 수는 있어. 그냥 부호는 바뀌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냥 바우스는 극점이고 슬라이드는 변곡점이 옛날부터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변곡점으로 넘어갑시다. 변곡점도 지금 계속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변곡점의 이제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볼록성이 변하거나 뭐 쉽게 말해서 변하거나 변할 때니까 변할 때죠. 우린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볼록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가 그 순간은 0이 되겠죠. 또 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뒤에서 나오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리 뒤에 갔다 올까요? 자, 변곡점의 정의는 볼록성이 바뀌는 거다. 그럼 변곡점의 판단은 무엇으로 하는가? 변곡점의 판단은 당연히 부호가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 해야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이거는 형광펜 칠해야겠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얘기 아까 이 직전 강의에서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F2'이 0이다 해서 반드시 변곡점인 것은 아니다. 왜? F2'이 0이지만 이때 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가령 F2'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 0인 건 맞지만 볼록성이 바뀌진 않았죠?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F'도 계속 증가하는 함수여야겠죠. 얘도 계속 증가하는 함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f도 얘가 계속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볼록성을 따질 때 계속 아래로 볼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것이다. 뭐 어떻게 생겼을지 몰라요. 얘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변곡점은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도함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좀 추가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문제를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함수를 다음과 같이 만들면 이걸 그려보시면 x가 양수일 때는 지금 x 양수일 때는 x제곱을 그려주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려주죠.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변곡점이 존재합니다. 변곡점이 존재해요. 하지만 얘를 이제 미분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라임을 그려보면 EX 여기는 마이너스 EX 이렇게 그려지니까 볼록성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죠. 볼록성은 바뀐다. 한 번 더 얘를 미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뀌었죠?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변곡점이 되는 건데, 이때는 F2'이 0?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죠. F2'에 이제 0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x가 0에서 변곡점이지만 F2'의 0은 존재 자체를 하지 이제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존재는 하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0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곡점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내면 이렇게도 낼 수 있다. 근데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도함수를 물을 때는 보통 수능에서 미분 가능한 상황들에서 내기 때문에요. 보통은 이렇게 성립한다 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네, 어쨌든 변곡점의 정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이계도함수를 갖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 말 자체가 이계도함수를 갖는다, 그렇다는 것은 도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도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상황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뭐 이걸 거의 확정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 다 이 말이 붙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계도함수를 가질 때 만약에 내신에서 좀 어렵게 낸다 해서 이계도함수를 확실하게 가지지 않고, 뭐 그 말은 도함수가 미분 가능한 상태는 아니에요. 미분 불가한 상황에서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볼록성만 변하면, 정의는 볼록성이 변하면 변곡점이라고 하니까 이걸 기반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넣어놓은 개념이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 중요한 건 이 변곡점을 키워드로 딱 삼았을 때 떠올리셔야 되는 이제 솔루션입니다.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자, 여러분, 만약에 키워드가 함수가 증가한다 하면 짜라락 나와야 되고, 극대다 하면 짜라락 나와야겠죠. 극소다 하면 짜라락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가 지금 위로 볼록이다 하면 짜라락 나와야겠죠. 방금 배웠죠? 우리가 감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쫙쫙 나와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샵 변곡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변곡점에 대해서 배웠던 지식이 쫙 나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럼 변곡점에 대한 지식을 나열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F가 변곡점이다, F의 변곡점이다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위로 볼록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점이죠. 그러니까 볼록성이 바뀌는 점,
변곡점이라고요. 얘는 f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입장에서 보시면 도함수의 극점이겠죠. 세 번째는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곳이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f 입장에서, f 프라임 입장에서, f2 프라임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극점을 판단하는 방법도 1, 2, 3이었죠.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f 입장에서, 도함수 입장에서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 세 번째는 f2 프라임 입장에서 f 프라임은 0이고 f2 프라임은 안 0이었죠.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주의해야 할 것 0일 때도 될 수 있다. 0, 0일 때도 얘도 되긴 한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딱 정리돼 있어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당장 수능에서 이 개념을 떠오르기만 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개념을 잘 정리하고 바로바로 떠올리는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만약에 볼록성과 변곡점을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지 마세요. 그냥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물으면 함수에서는 정의로 대답하시면 되고 도함수에서는 개형으로 대답을 해야겠죠. 도함수의 개형을 알면 내가 그 개형을 가지고 볼록성을 대답할 수 있겠죠. 또 만약에 도함수의 개형이 있어. 만약에 얘가 도함수예요. 그럼 뭔 함수의 볼록성을 다 얘기할 수 있다. 증가하네? 증가. 그러면 위로 볼록. 감소하네? 죄송합니다. 증가하네? 아래로 볼록. 감소하네? 위로 볼록. 증가하네? 아래로 볼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도함수의 극점이 뭐다? 변곡점이다. 여기 변곡점 2개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한다. 는 거죠. 만약에 2'을 줬다. 그러면 부호, 그 다음에 부호 변화를 보셔야겠다. 2'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뿔마 뿌리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선생님 이렇게 빨리빨리 말할 수 있으려면 암기를 하셔야 한다 했죠. 이걸 머리로 생각하면 느리니까 양, 승, 아, 감, 위 좀 기억을 하고 있어라.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자, 증가하다가 지금 감소했어요.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하거나 이런 상황이겠죠. 그럼 여기가 변곡점이다. 그래서 변곡점까지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줄줄줄 내가 말할 수 있게. 그래서 부호가 이것도 괜히 애매하게 외우면 오개념이 생기니까 이제 선생님이 암기를 따로 막 시키지는 않은데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걸 부호가 바뀌니까 여긴 0이고 여긴 극점이니까 극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변곡점이다. 그래서 빵, 극변 이렇게도 외울 수는 있겠죠. 외우려면. 근데 이걸 암기를 안 시킨 이유가 0이라고 항상 보장되는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부호 변화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고 이 파란색 글씨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암기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 준비가 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잘 복습이 되어야 문제가 풀린다는 점. 그래서 얘를 원목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의 좌표를 조사하세요. 그러면 F 입장에서 할 수 있고 F 프라임 입장에서 할 수 있고 F2 프라임 입장에서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얘는 하도 많이 봐서 보면 그냥 바로 그림이 다 나와야 돼요. 여기가 2 줄줄줄줄 나오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네 맞죠? 2 줄줄줄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유닛까지 다 보여야 하고요.
한번 해보시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항 함수에서는 바운스, 크로스, 슬라이드에서 푸는 법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다음과 같이 초월 함수일 때는 그걸 가지고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계속 하도록 하죠. 자, 오목볼록과 변곡점을 조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미분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면 F'은 여러분 미분에 좀 익숙하시다고 생각하고 그냥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x가 될 것이고요. 2'은 바로 계산하면 1-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또 x 마이너스 1 하나 더 해주면 x 마이너스 2가 이제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갖고 풉시다.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자, 얘는 양수죠. 항상 지수함수니까. 그러면 이 친구만 부호에 영향을 주네요. 그러면 여기가 2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위로 볼록 음감이,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 양정아, 그 다음에 여기 부호 바뀌는 이 점이 변곡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곡점의 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죠. 뒤에 그래프 그리기를 할 때도 이제 얘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래프 그리기에서는. 그러면은 x는 1일 때에서 얘는 극점을 갖고요. 그다음 양쪽에 이제 극한 값들을 다 계산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까지 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다 적으시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요, fx가 만약에 fx가 gx 플러스 1차 함수 꼴이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2'까지 가져가면 천천히 할까요? 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차 함수는 항상 우리가 무시해 주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변곡, 볼록 입장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변곡과 볼록 입장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사라지니까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이 x를 지워놓고 푸시면 돼요. 볼록사 판단할 때.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사인 갔다가 코사인으로 돌아오는 친구죠.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가지가 파이일 것이고, 그러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마풀 이렇게 되니까 이 구간에서는 위로 볼록, 이 구간에서는 아래로 볼록이 되겠고, 변곡점은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해보시고 2차식은 지우면 안 되죠. 2차식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나머지도 오목볼록을 조사를 할 때 결국에 미분을 잘해야 한다. 미분법, 여러가지 미분법을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 거 이제 할 때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것들을 막 갖다 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잘 보시면 우함수죠. 여기도 우함수죠. 전체적으로 우함수죠.
우리가 우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함수를 미분하면 이제 기함수가 되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함수는 미분하면 이제 기함수가 됩니다. 기함수를 또 미분하면요, 또 우함수가 되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좀 푸시면 조금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디테일을 신경을 쓰긴 해야죠. 뭐 미분하고 적분할 때 우함수 기함수 바뀔 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차근히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막 무조건 암기를 안 시키는 이유는 암기를 시켜버리면 문제가 꼬여있는 상황에서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그때 한번 생각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따 그래프 그리기 할 때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자, 변곡점을 이용해서 이번에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 뭐 항상 뻔한 패턴이죠. 그래서 변곡점의 좌표가 2,6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써먹는 방법은 어떻게 쓰면 돼요? 물론 이계도함수 구해가지고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이긴 하죠. 그래서 2 들어가면 0이야 이렇게 푸시고, 그 다음에 2,6이다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건 이제 익히 잘 아시겠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는 건 변곡점의 좌표는 우리가 암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가 돼 있죠. 물론 여기 A, B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입장에서 변곡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A가 돼야 하고, 얘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려야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얘는 너무 쉬웠고요. 적어도 이제 2-2번 정도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2-2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소를 하나 줬고요. 여기서 극소이고 변곡점의 좌표도 하나 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풀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를 미분을 해보면 A 코사인 X 마이너스 B 사인 X, 얘는 이제 지우고 해도 된다고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어차피 무시하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얘는 마이너스 A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코사인 X가 되겠습니다. 2'을 갖게 되면 다음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잘 이계도함수를 구해주시고, 이계도함수 입장에서 극소점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함수의 극소점은 이계도함수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극소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얘가 도함수에서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 0이다 라서 식을 하나 찾으시면 될 것 같고, 변곡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0이다 해서 하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게 없었네요. 그래서 쉬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가지고는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걸 푸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나서 뒤에 이제 종합적인 문제들을 좀 풀 때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뒤에 좀 문제를 풀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끊었다 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잘 복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